인연을 끊는다는 건 단순히 관계의 종말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부모, 친구, 연인 등 수많은 끈으로 엮여 살아가며 이 끈은 때로는 우리를 지탱하거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를 재정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외부 사건 자체보다 그에 대한 해석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인연을 끊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그 속에서 느꼈던 실망, 분노, 슬픔, 배신감 같은 감정의 잔해가 우리를 더 오래 붙잡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외부 대상을 잘라내는 것을 넘어 내 안의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을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법적으로 인연을 끊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는 민법상 가족 관계로 완전히 끊기 어렵습니다. 입양된 자녀의 파양은 예외적이며 상속 포기나 접근, 금지 명령은 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 보조적 수단일 뿐입니다. 친구나 형제자매 관계 역시 법적 강제 단절은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접촉 차단으로 단절을 시도할 뿐입니다. 법적인 인연 끊기는 마음의 인연 끊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니체는 괴물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괴물처럼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인연을 끊는 행위가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비난으로 가득 찬다면 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미움과 비난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일 것입니다. 내가 왜 아파했고 어떤 말에 상처받았으며 무엇을 기대했기에 실망했는지 그 모든 감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인연을 고요하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떠나보내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노자는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소리를 지르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서서 내 안의 흔들림을 가만히 껴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더 나빴고, 더 무심했고, 나를 몰랐다고. 이 모든 말들이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것은 아닐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 속에 붙잡아 두지 않기 위함입니다. 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용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내게 어떤 의미였든 그 의미를 존중할 때 인연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남아 우리 안에서 고요히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을 지우기보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칼날을 거두고 사유의 거울을 들어라. 그러면 이별이 남긴 슬픔이 아닌 그 시간을 살아낸 나의 따뜻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연이 끝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함께 나눴던 말과 일상의 조각들입니다. 그 말들이 공중에서 흩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그 말들이 더 그리워질지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과 연결된 나만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인해 위로받고 상처받기도 했으니까요. 이별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언어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이성, 즉 말을 주고받는 능력은 관계의 본질입니다. 언어를 잃는 이별은 관계의 끈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가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고 나서도 그 사람을 향한 말이 마음속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말 한마디만 더 해줬다면. 이것은 아직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과 완전히 대화를 끝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과거 집착이 미래에 대한 공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평화로운 방법은 그 인연을 정리하며 내 마음속 문장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할 수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고마웠어. 미워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런 내면의 대화가 감정의 혼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자는 참된 침묵이 말보다 많은 말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침묵으로 남은 나의 마음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감정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그 침묵 속 마음의 결이 당신을 더 부드럽게 감싸줄지 모릅니다. 철학자들은 성찰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단절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였는지 아니면 아직 이어지는 이야기였는지 당신의 내면은 지금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관계란 함께 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을. 어떤 인연은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 앞에서 보였던 내 모습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 앞에서 유난히 불안했고 나답지 못했던 나. 그런 내가 아직 마음 어딘가에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끊고도 기억에 갇혀 산다면 아직 그 사람 안에 나를 놓아주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 정리 시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앞에 있던 나를 먼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주 웃고 맞장구 쳤지만 사실 외면당할까 두려워 애썼던 나. 화내고 돌아섰지만 진심을 몰라줘 슬펐던 나. 이런 나를 보듬지 않으면 인연은 끝났는데도 마음은 그날에 머뭅니다. 기억은 누군가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나를 이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니체는 스스로를 견딜 수 없는 자는 어떤 관계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에게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어딘가 있을 것이라 흔히 오해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당신조차 자신을 완전히 이해 못하듯 아무도 당신의 전부를 알아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어쩌면 채워질 수 없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상처받고 멀어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거두고 그저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했던 시간 속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아름다웠든 쓰라렸든 그것이 당신 삶 속 진실한 시간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관계 정리에 필요한 마음의 문 하나는 닫힐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사유하라고 말합니다. 끊긴 인연이 남긴 가장 깊은 흔적이 상처가 아니라 이해였는지를. 많은 이들이 헤어져도 그 사람을 못 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나날이 아직 내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과거 기억으로 살며 그 기억을 고치는 일은 다시 만나는 것보다 어렵고 용기를 요구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통제 불가능한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지내는지 등은 내 손밖의 일이나 내가 그를 기억하는 방식은 온전히 내 안의 일입니다. 아직 그 인연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철학자들은 모든 문을 닫을 필요는 없지만 열린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은 자신에게 잔인한 일이라 했습니다. 관계를 놓는 것은 냉정한 결별이 아닌 선택입니다. 더 이상 상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며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선언입니다. 노자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기대하던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가 비워져야 다른 감정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요함이자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는 여백입니다. 인연을 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새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충분히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들은 성찰하라고 말합니다. 이별이 아픈 것이 아니라 기억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이 아픈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거운 기억으로 가득하다면 그 손을 살며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주 먼 길을 걸어온 겁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흐려지나 어떤 인연은 멀어질수록 또렷해집니다. 잊었다 생각한 이름이 문득 떠오르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아직도 마음속에 있을까? 그 순간 잊음이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함께 살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슬픔에 휩쓸리는 대신 지켜보는 자신을 세우는 것이 철학이 가르치는 태도입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슬픔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연을 끊고도 아픈 건 관계가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했던 마음은 기억 속에 살아남습니다. 니체는 기억은 칼이지만 잘 간직된 기억은 연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 날카로움이 솟는다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나 연민으로 자리 잡으면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관계를 잃을 때마다 자신을 재건축합니다.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음을 배우고 그 사람 자리엔 자신을 앉히는 연습을 합니다. 노자는 머물지 말고 흘러가라 했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 표정, 감정에 마음이 고여 있다면 삶은 흐르지 못합니다. 지금 멈춘 마음의 지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말, 침묵. 그것이 당신 안에 멈춰 있다면 놓아줄 시간입니다. 철학자들은 사유하라 말합니다. 머무는 자리에서 떠나야 할 감정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면 마음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끊으면 처음엔 해방감에 젖습니다. 참았던 감정, 피로가 흩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한 침묵이 옵니다. 연락 없는 휴대폰, 익숙한 길의 적막.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감정도 피하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직면하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 침묵은 상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버텨냈던 나 자신을 잃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헷갈리고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곧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이 침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곁으로 데려가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놓쳤던 감정들이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들립니다. 나는 정말 괜찮았던 걸까? 관계 안에서 편안했나? 버티고 있었나? 이 물음들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니체는 침묵을 삶의 무게라 했습니다.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천천히 내려앉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별 후의 침묵은 당신을 고요하게 하지만 그 고요함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그 중심이란 타인의 말, 인정, 기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입니다. 노자는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가만히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 마음도 같습니다. 휘저을수록 흐려지니 지금은 잠시 조용히 두어야 합니다. 슬픔, 아쉬움, 미련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세요. 떠나야 할 감정이라면 당신이 아닌 그것이 먼저 멀어질 겁니다. 철학자들은 성찰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외면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었는지를, 그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평안을 느껴보십시오. 이별 후 말보다 오래 남는 건 감정입니다. 말은 사라지고 얼굴은 흐려져도 그때의 감정은 또렷이 되살아납니다. 스토아 학자들은 감정 잔재를 억누르지 않고 어디서 왔는지 바라봅니다. 왜 아팠을까? 내가 만든 기대였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만이 감정을 건강히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해받지 못하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감정은 이해될 때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웠던 건 상황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은 감정을 오해로, 듣지 못한 마음을 상처로 기억합니다. 노자 또한 말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무겁다 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느낀 서운함 속 진짜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그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이 진심을 이제라도 스스로 알아준다면 감정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관계 끄는 뒤 마지막 마음 정리입니다. 철학자들은 사유하라 말합니다. 떠나간 사람보다 남겨진 감정을 위로하라고. 그 감정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작은 비침을 잊지 마세요. 관계를 잃고 많은 이들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상대 원망이 아닌 관계 속에서 낯설어진 나에 대한 혼란입니다. 왜 그 앞에서 작아졌을까? 흔들렸을까? 내 감정보다 상대를 배려했을까? 이 물음 끝에 우리는 압니다. 인연이 끝나면 남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있던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에픽테토스는 타인이 나를 다치게 할 수 없고 그 다침은 내 해석이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냉정하게 들리나 이해하면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건 상대가 아닌 그의 말에 의미를 부여한 나 자신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관계통에 상처받는 만큼 우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앞에서 난 어땠나? 무엇을 원했나? 왜 침묵했고 왜 떠났나? 이 질문들이 끝나도 내면을 흔듭니다. 노자는 자기를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나를 얼마나 알았나? 그가 떠난 자리에 나는 어떤 나로 남았나? 어쩌면 이별은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왜곡된 나를 제자리로 돌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니체도 깊은 고독은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쓰라리지만 정직하고 단단합니다. 관계를 잃었기에 난 누구에게도 설명 필요 없는 진짜 나로 돌아옵니다. 철학자는 성찰하라고 말합니다. 떠나간 얼굴 아닌 그 앞에서 보이지 않던 너 자신의 얼굴을. 마음속 그림자는 그 사람 잔상이 아닌 당신이 회복할 본래의 당신일지 모릅니다. 관계를 끊고 우리는 하나의 감정에 머뭅니다. 내가 너무 나빴나? 참았어야 했나? 죄책감과 후회가 가라앉힙니다. 상대가 상처받은 걸 알면 자책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후회는 과거를 고치는 도구가 아닌 현재를 이해하는 거울이라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별은 지나간 감정 정리가 아닌 현재의 나를 정돈하는 일입니다. 했던 말, 못한 말, 감정 흔적 속 내 진심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후회 않으려 억지로 관계 이을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관계 속 내 최선을 인지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고통마저 나의 일부로 품으란 뜻입니다. 떠난 사람, 추억, 끝난 인연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인연 끊음은 외부 단절이 아닌 내면 감정을 직면하고 이해하며 정리하여 자신을 회복하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